저희 집이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살았어요. 방이라고 두 개 있는 거, 하나는 부모님이 쓰시고 남은 하나는 동생 두 명하고 같이 써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지만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에 독립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독립을 해보겠다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제가 더 벌어봤자 더 버는 만큼 집에다가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결국 독립은 포기하게 되었지요. 돈 되는 일만 찾아서 하다 보니 제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나마 저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조금 여유가 생긴 듯 했는데 제가 벌어온 돈으로 동생들 교육시키는 게 뿌듯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속이 많이 상하기도 했어요. 일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배운 게 제과와 제빵 쪽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본적인 기술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 사장님께서 제 상황을 알고는 틈날 때마다 이것저것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일을 배웠습니다. 한 명은 전문대지만 어쨌든 동생 2명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니 이제는 부모님 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나도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베이커리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서 저를 눈여겨보시던 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시집은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은커녕 독립도 꿈도 못 꾸는 저였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지인이 아는 사람이 신부감을 찾고 있는데 한번 만나만 보라고 끈질기게 물어보셔서 하는 수 없이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본가는 미국에 있고 자기는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주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며 가며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사업차 한국에 들른 거고 1년에 한국을 3-4번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오면 최소 2달은 있다가 가서 연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제 팔자의 연애나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림이 길었었지만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돈 아낀다고 아까워서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나름 비싼 선물도 사주고요. 한 달에 3-4번 만나는 게 전부였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난데없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지만 바쁜 남자친구 일정 탓에 사실 만나본 건 20번이 채 안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이 인상적이라면서 저랑 결혼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책임져야 하는 입이 있다 보니 집에다 청혼을 받은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부모님도 더 이상 제 발목 잡고 싶지 않다 하시고 동생들도 제 덕분에 학교도 졸업하고 했다며 취직하면 자기들이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한테 했던 말이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빵의 주식이 아니겠냐고 빵 만드는 기술자들 대우가 한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미국 베이커리에 취직하면 여기서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텐데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걸 결심하게 만든 건 제 욕심이 가장 컸어요. 언젠가 제 이름 걸고 저도 베이커리 하나 열고 싶었거든요. 사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제가 배운 거라곤 자격증 딸 때 배운 기술 몇 개와 일할 때 배운 몇 가지들 뿐이었으니 저도 본격적으로 하기도 취득해보고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열망 때문인지 솔직히 20번 남짓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결혼을 급하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제 비자를 반려시켰습니다. 이민 브로커 말로는 제가 학력도 없고
여자라서 비자 발급해주는데 좀 보수적이라고 설명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미국 영주권자이니 초청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된다고 혼인신고부터 올리자고 했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혼인신고 올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되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도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남자친구와도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다 보니 혼인신고를 대뜸 올리기에는 많이 꺼려졌어요. 남자친구가 결국 저에게 제안하기를 자기가 비행기 표값을 내줄 테니 미국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 마음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거절할 것도 없어서 그러자고 했고 얼마 뒤에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남자친구도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했기에 엄청 큰 사업을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분위기 어두운 후미진 동네에서 허름한 맥주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버님 가게로 먼저 향했는데 거기서 일하고 계신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아버님은 피곤해서 집에 먼저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향해 아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웬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님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말고도 형제가 따로 있고 아버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가야, 너는 이름이 뭐니? 하고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엄연히 내 시동생 될 사람인데 왜 아기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아가씨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처음 오자마자부터 개족보를 만들려고 한다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며느리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저한테 설명이라고 해주는데 자기 늦둥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연세가 60은 돼 보이셨는데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구나 싶었어요. 첫 인사 때는 시동생 된다는 그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오해 풀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쯤 되니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보, 나왔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오셨나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 아버님 가게에서 봤던 40대쯤 돼 보이던 그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나이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어머님이 될 수가 없는 나이대였거든요. 제가 또 얼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아버님이 사실 재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뭐 숨길 일인가 싶어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런 건지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말해주는가 싶었습니다. 아까는 저보고 개족보를 만든다니 어쩐다니 하셨는데 정작 개족보는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 싶었네요. 새어머니이긴 했지만 남자친구하고는 사이가 좋은 듯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짐가방 좀 정리해 놓으려고 남자친구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오는 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많이 놀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놀랐다고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냐고 했더니 미리 말 안 한 이유는 설명해주지도 않고 여기는 미국이 아니겠냐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 색안경 쓰고 볼 이유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포들이라도 이런 부분은 미국식 사고로 많이 개방적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겼습니다. 저녁 식사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은 저녁이었는데 시차 적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몸이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고 말았네요. 제가 잠들었을 때가 저녁 7시였는데 일어나서 보니 11시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첫날인데 시차 적응도 있지만 예비 시부모님 댁에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정신력이 없네, 긴장감이 없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친구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첫마디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데려오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 남자친구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숨죽여 듣게 되었습니다. 열받아서 뛰쳐나가느라 정말 조금밖에 듣지 못했는데도 치가 떨리더군요.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일이나 할 수 있겠냐는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 대신 애만 봐줘도 할 만큼 하는 거라는 남자친구 새어머니의 말.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저를 좋아해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결정적인 한마디. 다 자기가 알아보고 잘 골라서 온 거라고. 한국에서도 온 가족 뒷바라지 하다 온 사람이고 소처럼 일도 잘한다고 부려먹기 딱 좋은 사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신감에 뛰쳐나가서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엄청 당황하더니 언제 일어났냐고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척 딴청을 부리고 있더군요. 결혼 앞두고 내 칭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했던 말만 들어봐도 정황상 그게 제 칭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았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순화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어머니가 가게를 같이 봐주시게 돼서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보면 되었으니 조금 쉴만해지셨는데 계획에 없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들어졌답니다.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게는 혼자서 나가야 했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일이 많아진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될 제가 아이를 봐줬으면 하신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려먹을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을 물어보려고 했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들 가족 간의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해도 남자친구와도 30살 터울이 있는 시동생을 제가 업어 키워야 할 이유가 있냐 물었어요. 세 사람 다 잠잠하다가 아버님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수로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출퇴근해서 아이 돌봐주는 사람 월급이 당장 2배도 넘는데 언제적 한국을 생각하고 사람을 푼돈 쪼가리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느냐고 했어요. 개방적인 건 미국이라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더니 돈 쓰는 거 보니 미국 이민 오기 전 쌍팔년도 시세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안 통하니 남자친구 새어머니는 애를 줄 테니 그럼 한국에 데려가서 키워달라더군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남한테 키워달라는 것도 웃기지만 이젠 아예 애를 주겠다고 나오니 이 사람들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가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놓은 짐을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왔네요. 남자친구는 쫓아와서는 지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한 의도가 뻔한데 뭘 설명하려는가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야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저 가게를 자기한테 물려주실 거랍니다. 사업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지 어디 동네에 있는 귀신 나올 것 같이 다 부스러져가는 화름한 가게 가지고 왜 저러나 싶더군요. 애만 봐주면 그 가게가 니께 되는 거냐고. 잘됐다고. 네가 그 애 대신 키워주고 가게 받으면 되겠다고. 남 시켜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쫓아오던 남자친구도 포기했는지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더군요. 스스로 힘들었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뭣도 모르고 제 발로 지옥으로 데려갈 뻔한 걸 정말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네요. 힘들었지만 가족들 위해 착하게 살아와서 그래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던 것부터 혼인신고 안 올리고 버텼던 것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 잠에서 깨서 그 시커먼 본심을 제가 알아채게 될 때까지요.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가족들도 엄청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만 너무 고생시킨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하마터면 우리 집 소중한 첫째를 지옥 불구덩이로 헐값에 팔아버릴 뻔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동생들도 이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한국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늦었지만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저한테 베풀 때라고 하면서요. 제가 지켜줘야만 하는 가족들인 줄 알았는데 저를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나서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나요? 비록 남자친구의 어이없는 계획에 연애도 결혼도 다 망쳐버리고 말았지만 평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잡아서 앞을 향해 뛰어나갈 생각입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댓글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전부 사실이에요. 미국 동부의 한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주에서 남자친구 아버지 재혼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남자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분께서 다시 돌아와 일하는 저를 보고는 저한테 있던 소식을 듣고 나로 알아보셨나 봅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자친구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시랍니다. 남자친구 처음 소개시켜준 것도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한국에 보냈는데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평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저를 소개시켜줬던 거고요. 그분은 당연히 이런 뒷내용을 몰랐으니 좋은 마음에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무명식으로 술집이 있다네요.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거기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나이 먹고 오갈 데 없게 될 뻔한 걸 어떻게 남자친구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남자친구가 아이를 대신 키워줄 며느리를 찾으러 혈안이 되었던 건 사연에 적었던 대로 남자친구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네요. 사업한다고 하고 다니고 번드르르 하게 생기긴 했는데 남자친구는 이민에 부적응한 전형적인 이민 1.5세대라더라고요. 그 가게를 물려받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 그 이후는 앞서 적은 사연처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연세가 있는 편인데 글쎄요. 남자친구 바람대로 애 대신 키워주고 가게 물려받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남자친구 새엄마가 과연 자기 남편의 유산을 아들한테 전부 가게 내버려둘지 모르겠네요. 인상 보니까 도끼가 보통이 아니던데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죠. 남자친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새어머니랑 유산으로 다툴 수 있는 그 상황에 아이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혈안이 되어서 찾으러 다닌 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사실 아버님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한테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거나 말이죠. 저도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더 생각해봐야 짜증만 나는 일은 그만 있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만